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휴학 중인 25살 대학생입니다. 작년 1월 달에 갑상선 암 진단 받았고요. 2월 달에 수술 받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림프절로 암이 전이가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4월, 5월 동안 동위원소랑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이제 곧 다가올 2월에 첫 재발암 검사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21학번으로 입학을 했었어요. 암이 걸렸다니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2주 만에 상경을 해서 학교를 갔어요. 기숙사에서. 근데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했어요. 도저히 너무 못 버티겠어서. 그런데 이게 결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정을 해주나 사실 8주차 학교를 다니면서 4주차밖에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학업 손실, 학업 공백률이 엄청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몸이 좀 괜찮았을 때 혹시 교수님께 보강이나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느냐고 여쭤봤었는데 교수님도 사실 이제 일하시는 입장이니까 PDF 파일로만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PDF 파일만 봐라라고 해서 저는 좀 그때부터 서류상으로 굳이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업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입학을 좀 늦게 한 케이스고 그래서 학교를 조기 졸업할 예정도 있었고 정말 많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온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심리치료가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 이게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이미 이제 취직 준비하는데 제가 뭔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항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막 대외 활동,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경력 단절 안 되게, 조금이라도 경력 단절 안 되게 꾸준히 이어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면서 대단하다고 하던데 저는 다 망가졌어요. 저는 2014년 네. 진단 확진을 받고 2015년 1월 16일 이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간 TS1 항암이라는 항암을 했고요. 그때는 직장을 휴직을 했습니다. 1년간 무급 휴직을 하게 됐었고요. 회사가 이제 대기업은 아니었고요. 저는 IT 쪽인데 직원 수는 그때 당시에 한 120명 정도 됐던 회사였는데 뭐 제가 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뭐 얘기를 해서 뭐 복지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1년간 휴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복 형태로 일을 다 절제를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제 동료들과 근처에서 밥을 먹는데 뭐 양도 그렇지만 속도, 식사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약이 많았고요. 이제 회식 같은 거 물만 먹고 왔던 기억이 있고요. 9개월 만에 퇴사를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배려를 해준다고 하지만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그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가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어떤 직장 내에서의 어떤 롤이 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그런 거부 반응이나 어떤 위험성이 적을 건데 한 25세에서는 35세 정도 됐을 경우에 그 인력들에 대한 거를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직장 상사로 있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좀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퇴직도 이렇게 정용하는 케이스도 저도 직접 본 적이 있고 그분들도 분명히 제가 할 때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인데 이제 나이가 딱딱 이제 50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조직의 간부급들 이런 분들 봤을 때 웬만해서는 수용을 쉽게 하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한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복귀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채용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엄청 뭐 대기업이나 그룹사 같으면 모를까
중소기업에서는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입장에 봤을 때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업무 전체 효율적인 측면도 회사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픈 건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원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공부한 게 있고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재취업 교육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사무직 하던 분들한테 중장비 배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만큼 제가 볼 땐 기업이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게끔, 꺼려하지 않게끔 하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대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30대 중반에 암을 경험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에는 아내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일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3살 된 딸아이가 막 어린이집에 적응을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또다시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병원비와 아이 돌봄 등으로 지출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서 현실적인 생각이 앞서더군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욱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도 가족 돌봄 휴가도 선택하지 못하고 회사에만 집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장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건강관리까지 결국에는 경제력이 필수적입니다. 치료 이후 이 수준의 벌이와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저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까지 더욱 힘들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사단법인 쉼표가 제안하는 암 등 중증 질환을 포괄하는 상병휴직과 리턴십, 암 애프터케어를 들었을 때에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